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운동하면 머리가 똑똑해진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하지만 요즘 우리 친구들은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고 과학 상식을 알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좋아지고 재미있는 과학 상식도 알 수 있는 핫클립 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자, 어떻게 준비가 되고 계세요? 여기 이제 AR 그 시각 자극은 아직은 보여지지 않는 거죠? 실제 구현을 할 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구나. 구현할 때 아마 시각자극이 나오죠. 저희가 오늘 지금 보여드릴 그런 연구는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읽어가지고 군집 드론이라고 하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율 군집 드론을 생각만으로 제어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수십에서 수백 대의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는 군집 드론. 정찰, 감시 등 군사적인 목적으로 활용됐을 때 그 효과가 탁월하다는데요. 때문에 BCI 기술이 국방 분야에도 진출했습니다. 전장에서는 실제 굉장히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음성으로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외부 제어기기를 펴서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제어를 한다든가 이런 환경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이렇게 직관적이고 아주 빠르고 쉽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BCI 기술을 거기다 적용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장에서는 군집 드론을 어떻게 제어할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장에 가상의 군집 드론 10대를 조성하고 특별한 화면 장치로 조종해 보려 하는데요. 어디 좀 조여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놔둘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증강현실 장치인데요.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렌즈를 통해서 지금처럼 제가 여기 있는 그 손으로 보고 있는 화면을 가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각적인 자극을 여기 증강현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운영자가 그 시각 중에 하나를 쳐다봄으로써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BCI 기술과 그다음에 증강현실 기술을 융합해서 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명령을 한번 내려보시죠. 눈을 4번 깜빡이면 AR 장비를 통해 명령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화면에서 이제 그 시각적인 자극이 있고 여기 가상 공간에 있는 그 드론 10대가 이제 이륙을 한 상태이고요. 네, 이동 명령을 한번 내려볼까요? 군집 드론이 형태를 유지해서 그 이동하는 그런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음 명령을 수색 한번 명령 내려볼까요? 수색에 해당하는 화면을 보고 눈을 깜빡이면 드론이 움직입니다. 이 드론들이 또 수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 적당한 그 포메이션으로 변경한 후에 아마 수색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그 우리 차세대 먹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 국방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K-국방이라 그래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그 방산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첨단의 그다음에 그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같은 그런 기술들을 국방에 그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그런 그런 플랫폼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특히 수많은 기업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군용 로봇은 미래 전장을 선도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수의 병사들과 첨단 기기가 결합될 미래의 전투 환경. 군용 로봇은 병사들을 보호하고 적을 격퇴시키기에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만약에 혹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 병사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직접 병사가 전투 상황에 가지 않고 대신에 이제 드론과 같은 그런 무인 로봇과 같은 그런 로봇들을 이용을 해서 전투를 벌림으로써 우리 병사의 희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변화를 가져오고 전 세계는 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미 세상은 컴퓨터와 인공지능 중심으로 변했고 그 변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모건 스탠리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2년 내에 추가로 더 필요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1,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왜 코딩 교육이 중요한가? 현대인은 단순히 개발자로 살기 위해 코딩에 집중하는 걸까? 금호 공과대학교 신수영 교수는 코딩이라는 말 뒤에 더 큰 교육관이 숨어 있다고 설명한다. 저는 코딩 자체보다는 코딩을 수행하기 위한 알고리즘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결국 알고리즘은 어떤 주어진 문제를 풀어내는 절차나 방법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방법이나 절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결국은 사고력이거든요. 그런 사고력이 결국에는 이런 코딩 혹은 알고리즘 개발에 있어서 반영이 되어 결국 그 두뇌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미래 사회 대비 필수 역량으로 꼽는 컴퓨팅 사고력은 미래를 살아갈 모든 국민이 갖춰야 할 필수 요소다. 이는 코딩 교육을 통해 단순 조립 방식이 아닌 알고리즘 원리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8월, 정부와 교육기관은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디지털 인재를 100만 명 양성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초, 중 등 정보교육 수업 시간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 초등학교 34시간, 중학교 68시간 이상으로 조정하고 현재 전국에 6곳에 불과한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분야 마이스터고는 시도별로 한두 개씩 더 지정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위한 인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수준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코딩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융합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배우는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소양, 덕목 이런 것들을 배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one Hung is a person, but he has a mirror image of himself on the internet. And this is created by the digital crumbs that he leaves behind him as he spends time online. And your mirror image of you, the virtual you, may know more about you than you do, because you can't remember what you bought a year ago, your exact location a year ago, what you got on that test a year ago, what diagnosis you had a year ago, what medication you took a year ago, dozens of classes of data that represent your identity. You create your digital identity, but it gets taken away from you, kind of like the feudal system, where you grew some vegetables and the landlord would take them all away and leave you with a few cabbages. Why should you care? Well, there are 5 reasons, okay? This will be on the test. Number 1, you can't use that data to plan your life. Number 2, that data is on central servers, so it's going to be hacked. Number 3, that data is very valuable, but you don't make any money off it. Number 4, all that data is buried in computer silos, so it can't be linked together for a social purpose, like, say, fighting a pandemic. Health data could not be aggregated to fight a pandemic. And the 5th reason is this data is your identity, and you're losing your privacy. People say privacy. I don't care. I got nothing to hide. This is a big mistake to think like that. Your data represents your identity.
And we need to get our identities back so that we can own them, benefit from them, and manage them responsibly for ourselves and for our family. This is an historic problem and a big opportunity. How are we going to do that? Blockchain, Web3. It's called a self-sovereign identity, that as you transact online, you're in the metaverse, you're generating data, it gets collected into your own sovereign identity that you own and you can take advantage of. I wonder if Korea will b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do this. Here's an opportunity for your president and your prime minister. I hope they're watching. And I hope that as young people, you will care about this issue because it's your generation that will turn this around. Supply chains. 2022. A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ay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facing the country is supply chain failure. Supply chains are very complicated. And you have trains and boats and planes and trucks and all kinds of different partners moving around, communicating with email and fax and paper and traditional computer systems and hundreds of middlemen in the process. Transfer agents, escrow agents, you got tax authorities. It looks like a big bowl of Korean noodles, okay? That's what our supply chains look like. And if one little noodle is out of place, the result is today in the United States, mothers cannot get baby formula for their babies. Let's move supply chains onto Web3 or blockchain because you would have a single ledger that would give everyone a picture as to exactly what's happening, where things are, how they're moving, where problems are emerging. A single version of the truth. 석세스 스토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한글 컴퓨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연수라고 합니다. 이제 막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너무 감사드릴 일이 있어요. 대표님께 처음에 뵙자마자 왜 그러냐면 그 한 프로그램 덕분에 제가 책을 냈거든요. 너무 뵈면 좀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박수. 베스트셀러. 그 프로그램 없었으면 난 못 써. 수기를 다 썼어요. 저희도 그 책을 읽지 못할 뻔했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드릴 일입니다. 대표님 뵌다고 이렇게 한글 티셔츠도 입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옛날 옛 시절 그 막 산성비 게임하던 그 시절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산성비는 아직 없어진 지가 좀 오래됐나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저희가 산성비가 있었는데 지금 1월 말로 다시 게임을 개편을 해서 타자 연습 쪽에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암기를 하려고 하면은 필사 기능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필사 네. 기능이죠. 네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더 강화를 해서 네. 다시 1월 말에 새로운 서비스로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역시 전 세계에서 미국의 거대한 오피스 소프트웨어가 점령하지 못한 맞아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와, 바로 이 한국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떻게 대한민국 대표 IT 기업의 대표가 되셨을지. 제가 감사하게도 남들보다 기회와 운이 좀 많았던 거는 사실이고요. 2006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네네. 그때는 이제 뱅뱅사거리에 2개층 쓰던 작은 회사였습니다. 예전에는 소프트폼이라는 보안회사 인수하고 네. 그다음에 SF 그룹이라는 명칭으로 바꾸다가 한글을 인수하면서 한이라는 브랜드 안에 이제 기업이 모이게 됐고요. 네. 아무래도 작은 회사다 보니까 큰 프로젝트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 이제 네. M&A 쪽을 제가 거의 도맡다시피 M&A를. 예. 야, 그렇게 해서 지금의 대표이사 자리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네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대중화는 편리성과 속도성은 좋지만 환경엔 치명적이었습니다. 화석 연료를 태워 동력을 발생시킬 때 분출되는 배기가스가 공기 중에 물질과 섞여 미세먼지를 발생시켰기 때문인데요. 이는 황산염과 질산염, 탄소류 등으로 나타나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이를 줄이기 위한 결심을 했는데요. 최근 EU의 의결기관인 유럽의회는 내연기관 신차에서 이산화탄소를 100% 줄이는 안건을 통과시켜 사실상 2035년부터 EU 27개 회원국에선 내연기관 신차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이제 100년 넘게 인류의 동력이었던 내연기관차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움직임 속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디젤, 가솔린 차량 생산 중단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2030년, 늦어도 2035년까지는 모든 차종을 전동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전기차 판매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2022년 9월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가 34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무공해차인 전기차라든지 수소 전기차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것은 의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4대 중에 3대를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국제 규제가 앞으로 미래의 산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고 있고, 분명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내의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모빌리티, 특히 탄소 중립에 대한 의무, 이 부분들은 더더욱 중시해야 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상용화에 성공한 전기차는 자동차의 근본인 동력을 화석에서 전기로 전환하는 자체가 신기술. 이젠 단순히 동력만이 아닌 배터리와 충전기, 디스플레이와 디자인 등 제주섬만의 특색을 가진 신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야, 이 어마어마한 금고들은 다 뭐지? 안녕하십니까. 아니 여기 어마어마한 금고들이 다 최강기업 제품인가요? 네, 우리 회사 제품이 맞고요. 너무 예쁘죠? 네, 집 어디다 놔둬도 예쁠 만큼 인테리어적으로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제품은 TV에서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제품은 관공서나 기업체, 은행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우수한 내화 성능과 방도 성능으로 우리 회사의 50년 전통과 함께 발전해온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해주고 있는 금고입니다. 어머, 이 귀요미는 뭐죠? 저 초아처럼 귀요미. 이거 너무 작은데 그냥 도둑이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드시면은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거 주신다고요? 네. 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거워요? 금고의 내 외부 강판 사이에는 특수 혼합재가 충전되어 있어 보기보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거 들었으면 제가 가질 수 있는 건데 아깝다. 근데 금고 하면은 왠지 비쌀 것 같은데 가격대는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가격대는 40만 원에서부터 4천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비싼 금고가 있어요? 네, 금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와, 너무 예쁘다. 저 찾았습니다. 바로 이 제품 맞죠? 여기 이렇게 금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이거 제일 비싼 금고 맞죠?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네, 더 비싼 금고는 따로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비싼 게 있다고요? 네, 바로 이겁니다.
아, 이 제품이요? 이게 그럼 그 4천만 원짜리 금고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이게 내부 기능이 다른 금고랑은 다른가 봐요. 네, 제가 내부 잠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4천만 원짜리 금고가 열립니다. 우와, 우와! 우와, 뭔가 내부도 럭셔리해요. 네. 여기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있어요. 이건 이제 정밀 잠금 기어 장치로 저희 회사 전문 엔지니어가 한 땀 한 땀 직접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하는 제품입니다. 와, 그럼 이게 하나하나 다 수작업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정밀 기어 잠금 장치와 더블락 시스템을 적용하여 어떤 방식의 공격에도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강 기업은 가정용 금고 시장을 개척하였고 현재 국내 금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유명 영화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금고에 접목시킨 모델은 매니아층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과 제휴를 통해 신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록에 숨겨진 비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리 와서 같이 묶어. 종민 씨, 같이 묶어주세요. 흔히 2차 전지라고 하면 휴대폰이나 자동차 등 전자기기에 연결해 충방전하는 장치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꽂으면 됩니다. 예, 이거는 충방전이 가능한 2차 전지 시스템입니다. 생긴 건 자동차 배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고요. 실제 하는 역할도 동일합니다. 네, 나오시죠. 외관과 기능이 기존 2차 전지와 비슷한 듯이 보여도 해수 배터리는 바닷물 안에서 정상 작동합니다. 다른 전자제품들의 경우 물속에서 쓰기 위해서는 캐니스터라는 걸로 이제 밀봉, 내밀 수압을 하는데요. 배터리도 그렇게 종래에는 써왔습니다. 그런데 해수 배터리를 통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물에 넣어도 관계없는 배터리 시스템을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전자기기에서 널리 쓰이는 2차 전지는 침수가 되면 폭발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해수 배터리는 어떻게 물속에서도 고장나지 않는 걸까요? 기존 배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파손되거나 부식, 폭발 위험이 있는 반면 해수 배터리는 이 물을 양극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물속에 담궈놨지만 손을 넣어도 감전되거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해수 배터리는 바닷물 속 나트륨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수에서 작동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체적으로 열 제어가 가능해 화재에 대한 위험성 또한 적습니다. 그래서 기존 2차 전지를 대체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죠. 작은 배터리팩하고 같이 수조에서 테스트 실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물 속에서도 작동하는 해수 배터리의 비밀. 2차 전지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양극을 없앴는데요. 방금 집어넣은 게 뭐예요? 이게 해수 배터리의 이 셀인데요. 얘가 음극 소재고요. 이제 바닷물과 만나면 이제 2차 전지 역할을 하는 소재입니다. 음극은 배터리 셀로 사용하되 양극은 바닷물로 대체해 2차 전지의 구조를 단순화한 것인데요. 그래서 기존 2차 전지에 비해 크기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 컴퓨터 전공자로 구성된 저희 팀원들이 바다에서 쓸 수 있는 관측 장비, 로봇들을 만들다 보니 육상 대비 현저하게 어려운 점이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3가지가 바로 오토노미, 자율성,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커넥션, 통신 이렇게 3가지였는데요. 그중에 특히 배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게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나름의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자라는 생각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의 김여훈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이 되게 어렵죠. 인비보 지노 에디팅 포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지노 에디팅이라는 게 유전자 교정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유전자 교정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처음으로 유전자 치료 기술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물론
2017년 이전에도 유전자 치료는 시작이 일부 되고 있었는데 그 이전의 유전자 치료는 대부분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일부 유전자 교정을 해주고 다시 세포를 넣어주면서 하는 간접적인 유전자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2017년에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은 이 유전자 치료는 말 그대로 눈에 직접 유전자를 주입해서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 방법이 처음으로 미국의 FDA 거의 승인을 받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는 미국에서 유전자 치료가 시행되게 됩니다. 이때 시행받았던 유전자 치료 질환이 무엇이냐면 LCA라고 부르는 질환인데 선천망막 질환입니다. 실제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선천망막 질환을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선천망막 질환을 진료하는 의사가 사실 저 한 명밖에 없어서 사실 이 유전자 치료의 대상이 되는 이 질환의 환자들이 결국 저의 외래로 오게 되는데 이런 치료제가 있기 전까지는 저희가 환자에게 진단은 해주지만 진단 이후에 더 이상 치료를 해주는 게 없어서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더 이상 진료실에는 오지 못하고 맹학교를 가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2017년에 FDA 승인 받고 2018년부터 유전자 치료가 시작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유전자 치료는 이렇게 미국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전자 치료의 중심은 미국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생활 속 과학 정보만 모아 전달해드렸는데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알찬 핫클립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